매트랩 엑스포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한 광전 센서 성능 예측 모델 개발에 관련돼서 발표를 하게 된 오토닉스 임재정 수석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총 4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소개로 오토닉스는 어떤 회사이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광전 센서는 무엇이며 이 광전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검토 목적에 대해서 종래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검토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매트랩 시뮬링크 모델 베이스 디자인 기법이 채용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세 검토 내용에 대해서 개발 단계별, 그러니까 개발 프로세스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오토닉스는 산업 자동화 전문 회사입니다. 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사는 센서, 컨트롤러, 모션 기기, 그 밖에 산업용 기기를 개발 및 생산을 합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곳에 12개의 지사와 150개의 대리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개발 부서입니다. 2020년 전까지는 부산과 송도 연구소에 양분되어 있던 연구소를 2020년 5월에 서울 광서구 마곡에 통합 운영한 마곡 R&D 센서를 건립 후 연구소와 상품본부, 영업본부가 입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사입니다. 본사에는 품질, 생기, 생산본부가 있습니다. 소재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건물은 품질부서의 신뢰성 시험센터입니다. 이 시험센터에서는 C, UL, TUV 관련된 모든 인증시험을 진행할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사 주력 제품 보시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와 같이 센서, 컨트롤러, 제어기기, 모션기기, 커넥터 비트 디바이스, 제어 스위치, 소프트웨어, 필드 계기 등을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안전 나이트 커튼, 안전 스위치, 안전 컨트롤러로 구성된 산업안전 인증 제품군을 출시했으며 TUV 노드, UL 등의 글로벌 인증 기관으로부터 IC 61508 펑셔널 세이프티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자사의 전통적인 주력 제품은 센서로서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변이 센서, 비전 센서, 라이더, 근접, 광 센서, 광 파이버, 에어리어 센서와 같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선진 경쟁사와 밀리지 않도록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력 제품은 필드 기기로서 온도계,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파워 컨트롤러와 SMPS, 카운터 타이머, 그리고 산업용 PC와 HMI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션 기기에는 클로즈 루프 스태핑 모터와 드라이버, 모션 컨트롤러, 그리고 2상과 5상 스태핑 모터,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커넥터 비트 디바이스에서는 보시는 슬라이더 하단을 보시면 과거에는 IO 터미널 블럭이나 커넥터, 밸브 플러그와 소켓을 생산했지만 최근에는 기기 간의 통신 연결을 위해서 필드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중계기 등을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에서 기술한 센서, 제어기기, 필드 기기들을 이 커넥터 비트 디바이스로 연결을 하여 디바이스의 관리와 제어를 위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심플 세팅과 파라미터 구성, 그리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토닉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두 번째 소개는 이번 모델 베이스 디자인 기법을 채용하게 된 광전 센서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전 센서는 하단 왼편 그림과 같이 파장대별 광원, 즉 가시광원 혹은 적외광원을 이용해서 관심 대상체에 빛을 쏘고 받아서
이 타겟체의 위치와 색, 사이즈 등을 식별하는 센서입니다. 일반적인 이 광전 센서는 투광기와 수광기가 분리되어 있는 투과형 제품과 투광기와 수광기가 내장이 되어 있는 반사형 제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투광기와 투과형과 반사형으로 나누어진 센서는 하단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투광원과 하나의 수광원으로 구성된 싱글 빔 센서, 그리고 이 싱글 빔 센서에서 정밀 개척을 필요로 할 때는 레이저 변이 센서, 그리고 싱글 빔 센서가 다단으로 적층된 멀티 빔 센서는 용도에 따라서 LCD 공정에 글라스를 감지하는 매핑 센서, 혹은 센서 자체에 진단 기능과 안전 기능이 탑재된 세이프티 라이트 커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체의 색을 식별하는 컬러 마커 센서 등이 있습니다. 자, 소개의 마지막은 광전 센서의 요소 기술입니다. 광전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구 설계가 포함된 광학 설계,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가 있습니다. 하단 왼편 그림은 광학 설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투광과 수광에 대해서 광학계 및 광소자, 그리고 이런 렌즈 설계가 진행이 되고, 광소자 및 광학계는 원하는 위치에 빛의 직광과 수광을 위해서 기구적인 광축 얼라인이 설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설계 기술입니다. 하단 중앙의 그림은 하드웨어 설계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 슬라이드에서 광학 설계된 광소자 부품의 투광 신호와 수광 신호가 주 설계입니다. 먼저 투광 처리는 일반적으로 광전 센서의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고속 고정밀 제어가 설계의 핵심이고, 수광 또한 고속 응답을 위한 수광 회로 설계 및 소신호 광전류대 노이즈 제거 기술이 설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하단 오른편 그림은 소프트웨어 설계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계된 광학 설계와 하드웨어 설계의 인아웃 제어가 주 설계입니다. 저희가 빛을 사용해서 빛을 매개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광센서에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즉 센서에서 투과하는 빛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요소들은 노이즈 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섭 노이즈 회피 알고리즘과 배경 등 다양한 타겟 주변 요소들의 명확한 식별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소개를 마치고 이번 장부터는 종래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검토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채용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개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 즉 요구사항, 설계, 구현, 통합 설계 및 검증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단계별 문제 자체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트러블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첫째로 제품화 발의가 되고 컨셉과 사양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요구사항이 도출되게 되는데, 이 요구사항이 설계 과정에서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 분석과 추적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과정에서 시스템 레벨에서 최적화와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현 과정에서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만 검증이 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은 단순히 전자회로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광학계와 기구물을 포함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탑재와 검증 중에 이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에 펌웨어가 탑재가 될 때 매뉴얼 코드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개발자의 역량에 따른 많은 시간과 에러를 유발시킵니다. 따라서 초기 개발 컨셉과 요구사항 및 성능을 만족할 때까지 일치성 확보를 위해서 구현과 디버깅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유발을 시키고, 또 이 과정에서 펌웨어가 수정이 되면서 많은 레저시 코드를 유발하는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광전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렌즈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렌즈 금형이 이 정밀 금형이다 보니 금액이 한 벌당 작게는 2천, 많게는 5천만 원 이상의 금형비가 투입됩니다. 근데 제품군에 따라서 이런 금형 벌수를
작게는 4벌, 많게는 20벌까지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트러블 이슈 때문에 수정 혹은 폐기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한 부분을 실구현 전에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검토 목적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 시뮬레이션 기반에서 분석 워크플로우와 디자인 과정에서 그 미스매칭되는 요구사항에 대해 휴먼 에러 방지, 그리고 한번 개발된 자원을 그 신뢰도가 확보된 이후에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개발 툴을 하게 되는 게, 검토를 한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 목적에 따라서 시뮬링크 환경에서 전자회로와 광학 분석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통합 기반 설계로 성능 예측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단 왼편 그림은 이런 통합 검증 과정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광학 설계와 하드웨어 설계를 이 시뮬링크 환경에 마이그레이션 시키고 시스템 통합 설계와 검증을 실시하게 되면 앞서 배경이 됐던 종래 개발의 문제점인 이런 단계별 추적성과 또 사전 검증이 가능해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보면 요구사항과 그 설계 모델 간 사이에 이 식별성을 툴 기반으로 추적성이 확보가 되고, 두 번째는 그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소단위 기능 블록과 또 통합 모델에 대해서 최적화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는 기능 블록 단위에서 실제품 개발 전에 사전 검증이 가능하고, 이 마지막 네 번째로 통합 검증 후에 설계될 모델링 돼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매뉴얼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코드 생성이 되니까 설계 시간 단축과 사람 역량에 따른 휴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단계별 추적성과 사전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원활한 테스트와 이 검증이 가능해서 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셋째는 상세 검토 내용에 대해서 개발 단계별로 실검토한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관리입니다. 하단 왼편 그림과 같이 시스템 아키텍처가 도출된 요구사항을 이 시뮬링크에 빌드업 후에 요구사항 기반의 설계와 추적성을 확보합니다. 이 다음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 광전 센서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시뮬링크 리콰이어먼트를 활용해서 연동하는 과정으로 이 요구사항 관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실제 자사에서 작성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입니다. 옆에 왼편을 보시게 되면은 챕터별로 소프트웨어 내외부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고, 소프트웨어 기능에서 컨셉 아키텍처와 기능 트리를 구성 후에 실제 시뮬링크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구성하고, 이후 요구사항 명세서를 시뮬링크 리콰이어먼트를 활용해서 임포트 후에 각 기능 블록별로 개별 요구사항을 할당 관리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실제 내외부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똑같이 시뮬링크에도 동일하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아키텍처도 실제 코어에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한 내용을 시뮬링크 리콰이어먼트에도 동일하게 임포트를 해서 기능별로 할당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할당을 함으로써 각 블록별로 이 모델 블록별로 요구사항의 식별성이 확인이 되고, 식별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면서 추적성 확보를 1차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세 설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도출된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구성된 기능 블록의 상세 설계 과정으로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설계 최적화와 평가까지 실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아키텍처 기반의 통합 테스트 환경을 구성한 후 단위 혹은 통합 설계와 테스트를 거쳐 최종으로 검증이 완료가 됐을 때 코드 생성을 실시합니다. 이 하단 슬라이드는 시스템 아키텍처 내에 시뮬링크의 모델링된 설계 내용이고, 실제 이 오른편 청색 박스의 소프트웨어 파트는 그 매뉴얼 코드를 할 때는 MVD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 코드를 사용했을 때 이 코딩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그 소프트웨어 파트의 상세 설계 내용으로 코어 로직, 즉 이 처리부를 중심으로 센싱부,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부, 그리고 진단 처리부, 출력과 표시 처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코어 로직은 다시 열어보면 이 평균 필터, 감도 제어, 그 다음에 BGS 연산 처리. 여기서 BGS는 백그라운드 서프레스라 그래서 배경 억제 처리하는 그 연산 알고리즘입니다. 이와 같이 설계된 모듈 단위의 기능 블록은 시뮬링크 내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실시를 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하네스를 구성하고 식별된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와 시나리오 입력 조건에 따라서 출력 결과를 시뮬레이션 후 최종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 그림은 상세 설계된 모델 블록에 대해서 테스트 하네스를 이 본 슬라이드와 같이 구성을 하고, 테스트 하네스 구성 후에 입력 조건을 여기 테스트 조건에 맞게끔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짜놓은 내용을 입력 조건에 맞게끔 변경을 해서 예측된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하는지 비교 후에 테스트 그 결과에 대해서 패스페이를 판정을 하는 테스트 케이스와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저희 자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결과인데, 과거에는 이런 이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 테스트한 결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뮬링크를 사용하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기대치대 시뮬레이션 해석치를 비교해서 패스페이를 하여 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다음 구형 과정은 광학 설계와 하드웨어 설계의 결과에 대해서 성능 예측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코어 로직 내의 기능들에 대한 모델을 사용해서 고도화된 알고리즘 설계와 시뮬링크 모델링 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통해서 검증을 실시를 합니다. 이 하단 슬라이드 내용은 시뮬링크를 통해서 설계된 대표적인 세 가지 코어 알고리즘, 즉 감도 제어, 평균 필터, BGS 연산 처리에 대해서 디자인, 그리고 모델링, 마지막으로 검증을 하면서 성능 예측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 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코어 로직 알고리즘 중 하나인 감도 제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주황색 블록의 상단 오른편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블록에 앞서 기술된 그 할당된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에 블록의 테스트 하네스를 구성해서 상세 처리 과정에 대해서 분석과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또한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 조건을 변경해서 인가함에 따라서 감도 제어가 수행되는, 그러니까 기대치대, 즉 설계치대 시뮬레이션 결과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이 스코프의 상단 내용은 입력입니다. 입력이고, 실제 이 모델링된 결과에 의해서 이 감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제어는 감도가 상향을 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하강을 하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제어한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BGS 연산 처리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처리 블록, 이 사이에 스파이스 회로 블록이 마이그레이션 된, 즉 SLPS, 그러니까 시뮬링크 피스파이스 코시뮬레이션 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출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광 시뮬레이션, 즉 배경 분포 결과 또한 입력부의 인포트에서 하드웨어, 광학,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 시뮬레이션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보면 확인을 하시겠지만, 먼저 모델 선택 후에 입력 조건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광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 해당 위치에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스파이스에서 해석과 이 상단 이 화면은 피스파이스의 회로 도면입니다. 이 피스파이스에서 해석된 회로 블록에 대해서 입출력을 설정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블록들과 연동되는 상세 설계된 BGS 코어 로직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합니다. 검증 수행 내용에는 회로 블록에서 인가된 신호를 ADC 변환 후에 데이터가 연산 처리되는 과정을 스테이트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오른쪽에는 시뮬레이션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동작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쪽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모델 선정을, 이게 모델 선정한 다음에 광학 모델에 따라서 데이터를 광 시뮬레이션 결과를 임포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에 있는 이 회로 블록도 똑같이 이 SLPS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마이그레이션을 시키고, 이 해석된 결과들을, 이 동작 결과는 스테이트별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뮬레이션 인스펙터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 시뮬레이션으로 확장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매트랩을 사용한 지가 한 이제 1년 돼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 도입 목적은 단순히 하드웨어와 펌웨어의 그 통합 설계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광학에 대한 결과까지 통합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이 앞장에 있는 이런 결과들을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번잡한 일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측각과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의 매칭이 필요합니다. 먼저 광학 설계 측면에서 그 거리별로 광량 데이터를 앞서 보신 그 엑셀 시트 결과표와 같이 측정이 필요하고, 또 하드웨어 또한 개인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들어가는 입력 시스템 노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래서 입력 노이즈 레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화된 수치 파라미터를 테스트한 후에 구하고, 이 이제 모델링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시스템 성능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광전 센서의 성능 항목은 보통 최대 검출 거리,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폭, 그리고 흑색과 백색에 대한 검출 오차 등이 있습니다. 이 하단 오른편을 보시면 그 제어 처리 결과와 최종 출력 결과라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어 처리 결과에서 청색과 이 주황색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하단 수치는 검출 거리, 그리고 청색과 녹색은 백색과 흑색에 대해서 실제 해석한 결과에 대한 감도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최종 출력 결과는 백색 짙대 히스테리시스에 대한 폭, 이 주황색이 하이에서 로우 다시 하이로 가는 이 폭입니다. 이게 히스테리시스 폭인데, 백색일 때와 흑색일 때의 비교 차를 실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폭이 벌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앞장의 BGS 연산 처리의 상세 분석 결과에 이어서 입력 조건에 따라 동작 유무에 대한 확인으로서, 여기 그 레이저 포인터가 위치한 부분에 랜덤 노이즈를 추가해서 입력 조건에 따라 검출 성능 예측을 수행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노이즈 조건을 어떻게 했을 때 이 실제 감도 곡선이 어떻게 바뀐다, 이 부분을 시료를 제작하지 않고도 이 감도 곡선을 전체 거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거는 좀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측정 감도 곡선이 이 노이즈 레벨에 따라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표는 통합과 검증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전 검증 완료된 모델링 블록에 대해서 자동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실제 타깃보드에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동적 결과를 모니터링한 과정입니다. 하단의 왼편 그림은 실제 설계 검증, 앞장에서 설계 검증된 이 모델링을 자동 코드 생성하고, 오른편에는 실제 보드의 프로토타입에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디버거를 통해서 모니터링한 실제 값과, 그리고 이전에 그 해석을 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값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처리에 관련된 값들은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해석과 실측값이 일치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코어 로직 중 하나인 그 평균 필터에 대해서 그 상세 설계부터 테스트 하네스를 통해서 검증 수행, 그리고 마지막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까지 전체를 다 요약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앞장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여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델링을 하고 설정을 하고 상세 블록들의 설정 내용이 여기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네스를 구성을 해서 실제 저희 입력 조건에 맞춰 목표치와 그리고 실제 그 시뮬레이션 해석시가 목표치에 그 도달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해석 검증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을 완료를 하고, 다음은 이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인베디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 화면처럼 이게 코드가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코딩 블록이 실제 모델링된 어느 블록에 위치하는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니까 이것도 내용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IL 컴파일러의 개발 툴에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다 그 컴파일을 한 후에 프로토타입에 다운로드 하는 과정까지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을 요약해보면 분석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측 데이터, 즉 앞서 설명드린 광학 설계와 전자회로 해석 데이터의 일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번잡한 일치 작업이 완료가 되면 데이터 분석 모델의 성능 평가는 아주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상의 사전 검증이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시료 제작에 대한 기간과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능 예측 모델에서 개발된 이 자원들을 재활용하거나 모디파이 할 때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단 그림은 광전 센서의 모델 개발을 하는 과정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흐름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종래 개발 방식은 보시면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광학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광학 설계가 이루어지면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실제 전자회로와 기구 목업이 진행이 되고 1차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소프트웨어 펌웨어가 개발이 되면서 최종 결과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렌즈 가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2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가공된 렌즈를 가지고 기구 목업과 하드웨어를 제작을 해서 1차 테스트까지 가는데 보통 4에서 5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펌웨어까지 마치고 나서 이 성능 테스트 하는 데까지 보통 한 7주, 8주가 걸립니다. 근데 이런 이 전체 성능 검증을 완료해서 앞서 종래의 문제점인 그 일치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걸린 데는 최대 한 모델 하나당 6개월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해석 설계 부분이 다 앞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광학과 하드웨어가 앞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이 과정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뮬링크 내에서 분석이 중간 단계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저희가 원하는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시나리오와 케이스의 그 결과가 이 해석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을 때 모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개발 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처음에 일치하는 이 그 실측각과 그 해석치와 일치하는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모델링을 모급 제작을 하거나 실제 성능 검증을 하는데 약 한 3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 과정으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요구사항 디자인, 구현, 그리고 통합 검증과 테스트하는 중간에 모급이 이제 제작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급이 생략되거나 아니면 최소화되면서 이 개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뮬링크를 통해서 해석 고도화와 기존 해석 고도화를 이루어지면서 기존 한 모델을 성능 검증하는데 6개월 걸리던 시간을 약 3개월 이상 단축을 하면서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광센서 그 개발 제품에는 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약 10분간 라이브 질의응답 섹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이어지는 섹션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잠시 후 질의응답 섹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